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저는 유승균 PD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 오늘, 내란숙의 커플에 가려져 잊혀져 있던 오세훈과 명태균의 타임라인을 브리핑 시간에 되짚어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전쟁 애호가 매파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급사했는데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 로렌조 살가도 아라후오 같은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의 죽음에 애도의 물결이 거셉니다. 오늘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미국 소식을 나성통신 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수요일의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하품, 영혼 올리는 표정들. 시작과 함께 사람들은 지쳤다.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왜 괜찮은 거지? 녹용과 홍삼, 동의보감의 지혜까지 단 한 포에 담았다. 남들이 멈춰설 때 나는 더 깊어지니까. 진경옥 시그니처 진.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오늘 브리핑. 오늘 원로원에는 박유준 PD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없지만 있는 나성의 홍영훈 통신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네. 정말 그 모자 쓴 투명인간이 말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네요. 할로윈 특집이네요. 아니, 투명인 것도 피곤한데 기다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관심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방송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관심이 없진 않아요. 저도 한국 살 땐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 남마이 메이어가 아닌 건가요? 아니, 지금 계속 기다려도 아, 나왔던 속보만 또 나오고. 그 제일 계속 기다리면서 물 먹나? 그러니까 이 법관 여러분들이 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가지시나. 아,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그 커피랑 뭐 그 간식 시켜가지고 먹은 그 선수가 되게 화제를 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 유행인가 봐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 또 나와. 저희가 현재까지 정리한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 결과 지금까지 나온 것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생하시는 기자들께서 열심히 적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속보를 정리했습니다. 주심이 읽어간 순서대로 제가 속보를 정리했습니다. 편의상 번호를 매겼습니다. 네. 첫 번째는 특검이 이렇게 써있죠. 특검 오세훈 수사기소 문제무. 한국말 모르고 보면 특검이 오세훈인 것 같죠. 공소기각 안에, 이 말은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기소했는데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맞냐.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은 그거죠. 네. 나 김건희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는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속보와 첫째 줄의 속보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사할 수 있고 기소는 문제가 없다. 즉 공소기각 없다. 네, 저희가 지금 정리하는 와중에 또 속보가 떴네요. 법원 오세훈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 불가피라고. 해피엔딩이 가까이 보이네요. 네. 하지만 저희 시간을 좀 돌려서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세요. 저분들 물 되게 오래 드셔가지고 네. 어차피 천천히 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 상당해. 이 말은
피고인 오세훈이 그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재판부의 답입니다. 시사 프로를 많이 보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나한테 와서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말한 증언들. 그렇죠. 그리고 그 김한정 씨가 원래 명태균을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법원에서 이번에 그걸 인정했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돈만 주러 간 분이 된단 말이에요. 네. 시켜서 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받으시고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전달.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다 대고 아니 명태균이 울었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황을 봤는데 그때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줬다고 하는 김한정 씨가 필요했던 여론조사가 아니다. 그분은 명태균도 몰랐다. 즉 오세훈 후보 본인이 필요한 여론조사다를 네. 재판부가 증명하려고 한 거고 마침 2021년 선거 때 오세훈 후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출마한 모든 선거를 낙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을 거라는 판단도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 오세훈에게는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필요했다는 거 인정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실제로 오세훈의 필요에 의해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 속보입니다. 오세훈 의뢰로 지금 네. 속보가 네. 네. 벌금 1천만 네. 원이라고. 벌금 1천만 원. 확정 시 시장직 상실이라고 바이 떴네요. 네. 바이바이시고요. 네. 그럼 기분 좋게 들어주세요. 나머지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속보 다시 보시죠.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최소 1회 진행 인정. 저는 처음에 이 속보를 보고 1회 진행 인정이라고만 쓴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니 10번을 했는데 그죠. 하나만 인정해준다고? 이게 무슨 쿠폰 제도야? 불안했었죠. 했는데 최소 1회 진행이라고 제대로 써준 기자가 계시더라고요. 오세훈 의뢰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다가 클리어해지면 측근이 돈을 준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오세훈 씨에게 아주 불리해지는 거죠. 저는 살짝 말씀드리면서 눈쳤는데 재판부가 해야 되는 그 다음 판단은 그래서 측근 김한정 씨가 돈을 낸 건 김한정 씨의 필요에 의한 것이냐 오세훈의 필요에 의한 것이냐도 재판부는 판단했어야죠.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김한정, 오세훈 요청 없었다면 강혜경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할 이유 없어. 네, 오세훈 때문이라는 판단이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한 게 여섯 번째 속보 제목이에요. 오세훈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해석으로 이때 재판부가 들어온 거죠. 김건희의 관련 재판에서 명태균과의 사이에 계약서가 없었다느니 공천은 공관위를 통해 이루어졌다느니 하는 그쵸. 게 김건희에 대한 판단이었잖아요. 재판부에. 영업활동이다라고 했었죠. 갖은 어색한 논리로 네. 김건희를 빠져나가게 했었어요. 오인성 판사가. 여기까지는 오세훈에게는 이번 재판부가 그런 자비를 전혀 베풀어주지 않았죠. 딜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라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위에 4번에 나와 있던 최소 1회만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법원이 인정하였는가 였는데 그 다음 속보에서 오세훈은 명태균에게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했다는 판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문을 아직 모르잖아요. 네. 재판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최소 1회라고 한 재판부의 판단 속에 등장하는 여론조사는 1회가 아니다. 복수다. 라는 것을 우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이상. 예. 나중에 이제 10건 중에 5건 비용 대납 인정까지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저 제목에서 보시듯이 여론조사를이나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공표용 여론조사도 인정했다라는 말은 비공표용 여론조사도 인정했다. 한국은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여러분이 요 몇 분 전에 보신 10건 중 5건 비용 대납 인정, 그리고 오세훈 후원자 대남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이건 결론에 다다른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니까. 왜요? 지금 그 사순문학이 되게 흥행하고 있는데 네.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분노에 찬 사순문학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오세훈, 뭐 선고, 뭐 세상 오래 걸리네 뭐 이러고 계셨는데 지금 오늘 저녁은 뭐 새송이 버섯을 훈훈하게 구워드세요 이런 행복한 삼행시들이 줄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1심은 이제 여러분들의 최대 희망 맥스치였던 법정 구속은 아니었고 다만 자격상실형 정도 나왔다. 이건 참 많아. 그리고 우리가 박판규 변호사에게서 매우 여러 번 들었던 것을 떠올려 봐야죠. 네. 1심 법원은
2심과 3심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준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뭐 무죄를 주고 싶어서 혹은 뭐 오세훈 시장의 자격을 유지해주고 싶어서 근데 내가 봐도 이건 범죄인 것 같아 라고 재판부가 흔들렸다면 8, 90만 원을 줬겠죠.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배리어를 되게 높여놓는 역할을 한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오세훈 시장이 죄는 확실해, 너무 확실해. 근데 이거 가지고 꼭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 돈이 몇백억 들어가는 그 선거가 꼭 있는 게 좋을까? 라고 주제넘게 판사가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려고 들었다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네. 1심 1000만 원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1000만 원의 의미는 뭐냐? 너무 깎지 마라. 요즘 코스피 내려가는 정도만 해도 1000만 원에서 너무 많이는 못 깎습니다. 기껏해야 500입니다. 네. 네. 참고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네. 모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훌쩍 넘긴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번 판결을 맞이해서 우리가 김건희 커플 때문에 잊고 있었던 오세훈 명태균의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타임라인을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준석, 김건희, 윤석열, 김종인을 빼고 오세훈만 남겨서 오세훈, 명태균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아, 이거 시즌 1 마지막 화의 Previously in 명태균 스토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킹 배드 끝나고 베러콜 사울 하는 거예요. 네. 우선 명태균이 오세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오세훈이 말했다. 라고 명태균이 말했었습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이 여론조사 비용을 내준 김한정 씨가 이 범죄의 몸통이면 조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서울시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는 자기가 후원하는 오세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경원을 실제로 이기는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만들어줬죠. 여기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거죠. 2024년. 투샷 잘 잡았죠. 썸네일에서 스토리를 저걸 이제 2024년에 밝혀진 거고 2021년에 있던 일입니다.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네요. 썸네일에서 스토리를 읽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건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치러졌었습니다. 결과는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다 승리했었죠. 그때 기억해보시면 여당 민주당이 LH 비리 문제로 지지율이 한참 떨어져 있던 때입니다. 2020년 총선에 대승을 거둔 다음에. 좋지 않았죠. 전국 선거를 8연패인가 국민의힘이 하다가 이번 재보선이 기회다 라면서 다들 달려나오던 선거였습니다. 그때 서울시장 유력 후보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3명이 있었고 초기에는 나경원 후보가 단연 1위였습니다. 정말 다 달려나왔었네요. 네. 4월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2월 말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했습니다. 그때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내는데 응답 완료자라고 표시된 사람 수가 실제 응답 다 했다고 기록된 사람 수의 2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마법이죠?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봐도 말이 웃기죠? 응답 완료자가 1366명, 모두 응답한 인원은 688명. 둘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응답 완료자와 질문에 모두 응답한 인원은 같은 뜻이잖아요? 상상컨대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에 엄마로 표시된 사람 2명인데 엄마는 1명. 뭐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모르는 어떤 통계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 또 있죠. 그 자료에 나온 샘플 중에 서울 사는 30대 여성에게 전화했더니 부산 사는 40대 남성이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틀렸잖아요. 틴더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고소 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넷카마 같은 소리냐. 넷카마란 인터넷에서 여자인 척을 하는 남성을 말합니다. 아니,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긴 게 뭐 하나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이, 지역, 성별 맞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라도 맞추지 이거를 참. 그 다음에 있었던 22년 지선을 취재한 뉴스토마토의 재작년 기사가 이걸 설명해 줍니다. 지역 조사를 하는데 원래는 쓸 수 없는 방법인 랜덤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이걸 보통 여조 단어로 RDD라고 하는데 즉 서울 조사라고 써놓고 하면서 전국 전화번호 랜덤을 돌렸다. 이건 뭐죠? 한국은 서울이다. 서울공항국이니까. 그렇긴 하죠. 비관적인 좌파네요. 네.
이게 강혜경 씨가 시인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횡성 사람한테 전화해서 서울시장 오세훈 지지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횡성 사람인지는 네. 묻지 않았다. 쯤 될 겁니다. 네. 저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러면 심심한 사람은 답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이벤트가? 마침 잘 됐다. 예, 나 오세훈 누군지 알아. 횡성 살지만. 아, 그럼요. 예. 대부분 알죠. 그래서 그때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보는 겁니다. 서울 사는 60대 남성이라고 써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전 사는 50대 남성. 아, 여기 하나는 맞네요. 서울 사는 50대 남성한테 전화했더니 부산 사는 60대 남성, 서울 여성은 경기도 남성 등등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표본을 빨리 채우려고 막 돌린 걸로 보이고 최종적으로도 가라를 할 건데 중간에 가라 프로세스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틀린 건데. 진짜 작업은 표본을 부풀리는 데서 한 걸로 보입니다. 믿을 만한 자료라고 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네. 그 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숫자를 부풀리면서 비율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죠. 복붙을 해서 설정만 바꾼 거죠. 네. 지금 2월 달 걸 얘기해 드렸어요. 2021년입니다. 네. 1월 4일에도 여론조사를 돌려요. 보고서에 나온 응답자가 2,176명인데 원본 데이터 응답자가 1,088명이에요. 여기도 절반이죠. 딱 절반이네요. 해석 다시 한번 아무데나 전화해서 서울이라고 쓴 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숫자를 부풀렸다. 누구 유리한 쪽으로? 오세훈 유리한 쪽으로. 누구 불리한 쪽으로? 나경원 불리한 쪽으로. 아니, 네. 근데 네. 이러면은 일단 여론조사에 돈을 낸 김한정 씨가 제일 빡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 들고 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송금했을 뿐인데. 안녕하세요 명태균 씨죠. 강혜경 씨죠. 이러고 돈 그리고 줬는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제가 돈 냈으면 진짜 이 퀄리티에 너무 빡칠 것 같은데. 2022년 지선에도 이런 방법을 썼고 2021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2021년 재보선 때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안 들켰어요. 그러니까 2022년 지선 때 또 오세훈을 도와줍니다. 투자할 만한데? 명태균은. 네.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는 21년 재보선 때 여론조사도 이런 수법을 쓴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숫자 688명이 1366명으로 늘어나는 헐루시네이션 마법.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나경원 후보가 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들이 나온 이후에 접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네, 분석데스크에서 김한정 씨 스캠 장르로 요파 씨의 사연 보내라고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출연도 하시면 좋고요. 1,000만 원 날린 사연. 네. 22년 대선 전 경선에서 윤석열이 홍준표를 역전시킨 방법과 같습니다. 이 기사문이 언급하는 21년 보궐선거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오세훈 캠프의 뉴미디어 본부장이었습니다. 아, 그랬죠. 22년 지선과 22년 대선 두 번의 선거 모두 이준석 의원은 그 당의 당대표였죠. 그래서 이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또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재래 언론 기자들이 이준석 의원 따릉이 타고 다니는 사진에 열광할 때 뒤에서 정확히 그 타이밍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1년 초에 이 수법으로 나경원 후보를 제쳤어요. 오세훈 후보가. 네. 그럼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무소속 금태섭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최종 단일화를 합니다. 그 방법은 100%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는데 그때 3월에 미래한국연구소 말고 제대로 하는 한국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해요. 그죠. 아무래도 뭐 이거는 서울시장이니까. 네, 끼면 곤란하죠. 그때 결과가 오세훈 38.4 대 안철수 38.3 완전 혼전으로 나옵니다. 0.1%포인트 차이. 지금 두 사람의 2026년 버전 인지도와 인기로 따지면 좀 어색하지만 네. 그때 오세훈 후보는 근 10년 동안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졌던 사람이라고요. 잊혀진 정치인이었다고요. 그것 치고 높이 나온 수준이다. 의심하기 어려운 결과이긴 했습니다. 근데 한국리서치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날 명태균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옳고. 요게 가짜였습니다. 오세훈 51.7%, 안철수 48.3%. 그리고 뭔 여조가 모름이 이렇게 없죠? 그 전날의 여론조사 결과가 접전이었다가 거의 오차 범위 근처까지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뭐 선택지를 뭐 둘만 줬을 수도 있겠지만. 네, 물론 그랬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샘플마다 정상적으로 응답을 맞추면 대문자 2가 뜬대요. end란 뜻이죠. 응답 완료. 그죠? 네.
외향적이란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익스트로버티브가 네, 아닙니다. 대문자 2, 엔드. 근데 대문자 2가 떠 있는 숫자가 176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176명으로는 여론조사 못합니다.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아, 그럼요. 여조는 최소 500. 예. 근데 응답 완료되었다는 숫자가 929명이더라. 또 같은 뻥튀기 자료에. 됐어요. 너무 많이 풀어놨더라. 어젯밤에 이걸 오랜만에 정리하고 숫자를 들여다보다가 고마운 뉴스타파 덕에 하던 업무의 절반을 제가 집어 던졌습니다. 늘 고마워요. 샘플 조작을 하기 전에는 안철수가 이기다가 조작을 한 뒤에는 오세훈이 이겼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당내 경선 때는 나경원 후보가 엄청 크게 이기는 걸 조작해서 오차범위 안으로 집어넣었다. 오, 네, 이것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는 것도 조작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일부러 순서를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지는 거 먼저 그 다음 이기는 걸로. 네. 그러니까 가만 보면 머리를 계속 쓰잖아요, 명태균 씨가. 네, 전략이 있네요. 저라도 9% 지는 걸 네. 뒤집는 결과로 조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자라면.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김한정 씨가 불쌍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게. 근데 이거 경선 분위기가 또 주식하고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저 밑에 있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후보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특유의 경마식 보도도 수준을 좀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고요. 기대감을 높이죠. 홍준표 대 윤석열, 나경원 대 오세훈, 안철수 대 오세훈 다 이렇게 명태균의 비슷한 마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도 미래한국연구소의 마사지 이후에 박형준 시장이 압도하기 시작했다. 기억해 주시길. 자, 제가 아는 바대로 명태균을 중심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아까 언제를 한다고요? 21년 초부터 22년 봄까지 딱 14개월가량의 이야기만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14개월 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시죠. 2021년 2월에 오세훈이 역전극을 펼치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명태균표 조작 여론조사가 나오고요. 네. 이런 은밀한 작업을 하자면 명태균과 오세훈은 그 전에 서로를 알았겠죠. 2주쯤 뒤에 명태균의 소셜 게시물에 의하면 명태균은 김종인을 만납니다. 명태균의 주장에 의하면 명태균은 김종인을 아버지쯤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의 관계가 밀접했다고 했죠. 그리고 최종 후보가 된 오랫동안 당선된 적 없던 오세훈 후보는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에 이준석을 임명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명태균은 바로 다음 달 21년 5월부터 꾸준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비공표 여론조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김건희 커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죠.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론에 의해 현재는 이게 거의 조작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법정에서도. 이준석은 오세훈이 당선된 이후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됩니다. 그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게 21년 6월 11일인데 이때부터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의 연락이 잦아집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16일 뒤인 2021년 6월 27일 세상을 뒤집는 머니투데이의 윤석열 1위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이때부터였죠. 조사 기간은 미한연과 일을 주고받던 피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윤석열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2022년이 됩니다. 1월에 보궐로 당선된 오세훈한테 다시 선거가 돌아오죠.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명태균이 또다시 오세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가짜 표본이 들어갑니다. 같은 수법. 네, 이런 조사는 4월에도 나옵니다. 이때는 이준석과 명태균의 파워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지선에는 지방선거 외에도 경남 창원 이창 지역구 보궐선거도 있었죠. 이준석 당대표는 이때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 전략공천을 의논합니다. 되게 바쁘죠. 일감이 계속 들어와요. 21년에 오세훈 당선시키고 얼마 안 가서 윤석열 경선 붙이고 네. 얼마 안 가서 윤석열 당선시키고 또 얼마 안 가서 오세훈 당선시키느라 작업하는 도중에 자기가 필요한 김영선 공천 얘기도 합니다. 효용감이 엄청났겠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 대표님 고맙습니다. 상대 후보 잡는 수치만 나오면야. 이것을 뉴스타파에서도 그렇게 해석했죠. 김영선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오면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는 말로 검찰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명태균은 바쁘다고요. 4월 3일, 4월 4일에 김영선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만듭니다. 이준석한테 보내줘요. 같은 시기에 오세훈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도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명태균의 타임라인으로 본 오세훈, 윤석열, 이준석의 14개월입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만들어주는 기간, 만들어준 이유, 만들어놓은 조작의 행태가 오세훈을 위해서 한 일과 최소 흡사하고 최대 똑같아요. 같은 일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여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고객이 네. 둘이었어요. 리퀘스트가 똑같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과 관련된 재판을 한 이진관 재판부는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오늘의 재판부는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오세훈 시장에게 선고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제 이준석이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 중에서 오늘 오세훈 다음으로 이 사건의 재판을 땀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을 사람이 그였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른 뉴스는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살던 1주택을 팔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문제, 즉 웬만하면 잘 할 수 없는 거래인 원래 살던 집주인이 돈을 빌려줘서 새로 사는 다음 사람의 돈 문제를 해결해준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보수 언론이 특히 많이 다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 입장에서 기왕 판다고 한 거 빨리 처리하고 싶었을 수 있고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정 기한 안에 전입을 못하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안 생긴대요. 그럼 나중에 재건축될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현금 청산이라고 해서 그때 해당하는 돈을 받고 또 이사를 나가야 된대요. 네. 억울할 수 있죠. 생활터전을 어렵게 얻으셨으니까. 그분들을 배려한 걸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건 1가구 1주택이던 사람, 즉 대통령이 그냥 자기 집을 판 겁니다. 대통령의 유명한 말에 따르면 전봇대로 일을 쓰셔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적을 대단히 크게 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래서 보수 언론에도 꼭 끝에 붙이는 게 이게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거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대출을 막아놓고 본인은 우회해가지고 한 게 문제다라는 내로남불식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묘한 것은 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논조의 이야기들 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을 굳이 집주인이 잡아주는 건 배려일 수도 있다. 오히려. 대통령은 시세만큼의 이득도 못 봤다. 팔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대통령한테 이익이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문장은 저는 비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해석으로서 충분히 용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방금 제가 생각해낸 이런 두둔이 언론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네. 별로 못 봤어요. 그죠. 정치 이슈는 해석 문제거든요. 누구는 방어를 하고 누구는 공격을 합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이번 대통령 주택 매매 문제에 있어서 공격할 사람들의 의지는 언제나처럼 충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방어할 사람들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선회한다는 네. 건 누군가의 행동을 대상을 선회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출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지지의 강도나 지지의 깊이나 애정, 무형의 요소들이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대통령이 이런 구설수에 휘말릴 때 방어의 강도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는 사람들의 감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매우 많은 이슈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첫 번째로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편을 이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전달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돌아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더 심하게 네. 지적하길래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저는 감정을 담아서 제가 분석하기 전에 신기하더라고요. 5개월 사이에 그림이 이렇게 바뀐다고. 결국 해석 전쟁은 감성의 영역이구나. 우리가 다 머리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시사 프로그램들 듣고 있으면 그 생각이 진하게 났습니다. 실제로 반대의 상황이 미국에선 벌어지고 있거든요. 요즘 열렬히 떠들던 마가들 최소 트럼프에게 반대하거나 최대 트럼프 편 들어주는 말도 잘 못합니다. 예.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끝으로. 네. 낄끼빠빠가 안 돼서 우리 월드컵 우승 세레모니에 난입하신 미국 대통령께서 덩그러니 서 있기. 네. 인터넷에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옛말로는 네. 필수 요소가 되었다. 네. 박유진 PD 필수 요소 뭔지 알아요? 애석하게도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필겔 알아요? 하필겔. 왜 할까요, 제가? 요새 그냥 밈이라는 말로 대체된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소개해드리면 요런 짤. 어머. 아, 어디든 덩그러니. 어디든 낄끼빠빠. 혹은 요런 짤. 제 세대에는 이게 소구력이 높습니다. 네. 혹은 이런 짤. 제가 이 시즌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판넬 하나 재작해서 들고 갈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등신대. 네, 그쵸. 네. 혹은 이런 짤. 저 인판티노도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진짜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이건 밈이 아니네요. 이건 전통적인 필수 요소의 개념에 더 들어맞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자마자 제가 이게 달라요. 하필겔의 이달의 히트작. 네. 이달의 배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이런 게 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밈이 많이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존경받는다 혹은 천대받는다. 네. 네. 요즘은 합성이 쉬워져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너도 나도 지금 트럼프를 여기저기 껴놓고 있거든요. 네. 여기저기 데려가 보세요. 막 포커도 만드시고 막 지지자를 오해받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브리핑이었어요.